뭡니다. 먼저 아유 벌써 형님 함차를 그냥 오늘 여기서 또 이 갑자기 또 형님이 또이 바꾸셨네요. 그리고 허성무 의원님. 네. 지난 작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또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의결, 또 올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6.3 조기 대선 등 대한민국은 안으로는 전대미문의 민주주의 위기,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는 트럼프발 일방적 상호 관세 발표에 따른 통상 위기 등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난 한 7개월, 8개월을 보냈는데요. 대통령은 또 심지어 이 관세 통상 협상 부담으로 치아가 흔들렸다는 그런 후일담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대미 관세 협상단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임박한 시한, 또 지켜야 할 통상을 통한 국익, 이 앞에서 협상에 정말 분초를 다투는 그런 절박함들을 느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또 누가 협상을 한다 해도 이보다 더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스가 1,500억 불 금융 패키지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집행의 약속이냐, 아니면 조성하는 거로 최대 한도액으로의 약속이냐,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시고, 또 1,500억 불을 집행을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소가 미국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군함 건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사업 면허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가 그런 협조를 안 해준다면 우리가 투자해본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투자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조선사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미국 진출해서 상선이든 뭐든 그걸 계속 우리가 수주해서 건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정부 대출이든 보증이든 뭐든 지원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적 조건, 이것에 대한 미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약속한 금융 패키지 1,500억 불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각에서는 이 마스가 때문에 국내의 공급망이라든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은가, 이런 걱정을 하는 보수 언론도 있고 지적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우리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폐쇄적인 조선시장이 열리는 거라서 지금의 우리 국내하고는 전혀 시장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에 대한 거죠. 3,500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하워드 레트닉 미 상무장관 사회관계망에 올렸어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이제 국내적 지적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한테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관께서도 방금 보고 때 말씀하셨지만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FDI 직접 투자에 대해서 또 내용이 밝혀질 거다 했는데, 그러면 이 직접 투자 FDI는 기존의 3,500억 불의 금융 패키지하고 별개인지, 아니면 그 3,500불 안에 포함되는 건지, 이 점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월 3일 날 25% 자동차 관세를 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이게 15% 이번에 타결된 대로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15%를 언제 내려오는지, 이게 또 관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하지만 천사도 디테일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이후에 디테일한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했는데, 사실 큰 불은 이미 다 껐지만 지금 잔불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잔불 정리를 잘못하면은 더 큰 불을 하마를 입을 수 있는데, 결국 디테일 속에 천사를 만들어내는 것, 또 잔불 정리를 잘해서 걱정을 없애게 하는 것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과 또 우리 통상교섭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그 점에 대해서 각각 두 분의 각오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조선협력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집행 조건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현실성 있는 이슈가 만들어낼지가 저희를 또 고민하는 이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측과 앞으로 이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구체화시킬 내용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이 조금 전에 사업면허법 관련된 내용이 규제 하나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미국 측에서 우리 그 미국제 군함 건조라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일 정도로 지금 하는 상황이라 미국의 협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내 공급망 일자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조선은 제로입니다. 한 대도 지금 안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업계로 보면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급망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우리 조선업계가 뭐 공동화되는 거 아니냐, 조선업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데 오히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신규 수요를 통해서. 그리고 3,500불 수익 관련해 가지고 이제 러트닉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도 이제 일종의 자본주의 문명화된 나라인 걸 생각을 하면은 그게 누가 보더라도 그게 상식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은 다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90%가 미국이 가져간다는 의미 일종의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에 반하지 않도록 이런 내용을 협상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 FDI는 3,500불이 아니라 FDI는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기로 했던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상회담 계기를 통해서 발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세 25% 관세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 우리뿐만이 아니라 EU 그리고 일본 지금 15%를 하기로 했던 나라들이 다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인철 부총리께서 천사 디테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큰 불은 어느 정도 진화가 됐지만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련 업계 그리고 우리 부처들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지금 활용되는 내용 부분들이 우리 기업과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